안녕하세요. 소방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위해 전기 과외를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전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수치, 그리고 뭐 그리스 문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SI 접두어, 그리고 이제 그 전류, 지난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전하의 흐름이 됐다면은 이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전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동희야, 뭐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알듯말듯하고 뭐 좀 어려운 그런 거는 있었어? 단위랑 기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외우느라 정신이 조금 없어. 그치. 근데 앞으로도 이것이 멈추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 자격증 준비를 한다 그랬으면은 계속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 하나 오빠가 물어볼게. 예를 들면은 이런 숫자가 있어. 좀 큰 숫자야. 이거 한번 읽어봐. 10억. 10억이야, 이게? 그래. 10억이라고 하는데, 이 10억을 이렇게 우리가 공을 총 9개를 써서 굉장히 복잡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거 말고도, 이보다 더 큰 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작은 수를 쓸 때는, 예를 들면은 이 10억을 분모로 놓고 분수로 하면은 10억 분의 1이 돼서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잖아. 근데 그 숫자라는 것이 크면은 보기에도 되게 좀 헷갈리기가 쉽고, 그래서 이를 좀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SI 접두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오빠가 좀 쉬운 예를 하나 줄게. 옛날에 오빠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제 샀을 때가 1993년에 그 386 컴퓨터를 샀는데, 그 컴퓨터의 그 디스크 저장 매체 자체를 그 용량을 바이트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컴퓨터는 그 메모리 같은 경우가 이제 4메가바이트라 그랬고, 여기에 이제 기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640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 그리고 그때 이제 하드디스크도 있었는데, 플로피 디스크라고, 그 동의가 이거 알까 모르겠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뻥 빠여 있고 이래갖고 여기에 이렇게 딱 생겨갖고 뺄빵하게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 디스크에다가 뭐 파일도 넣고 뭐 이거저거 넣고 다니면서 이동도 시키고 지우기 다 기억날 것 같아? 이런 디스켓 같은 게 하나에 1.2메가바이트였어. 여기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 B라고 하는 것이 이 용량의 단위로서 바이트라고 그래. 바이트가 되는 거고, 이 앞에 붙는 M, K 이런 것 있잖아. M, K 이런 거를 가리켜 SI 접두어라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오빠가 옛날 컴퓨터를 샀을 때는 이렇게 뭐 메가나 킬로바이트 뭐 이런 개념이었다가 오빠 중학교 정도 들어가니까 그 펜티엄 컴퓨터 586이라 그랬지? 그게 나오면서 뭐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런 용량이 나오더라고. 이걸 가르쳐? 기가바이트. 그치. 기가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것도 오빠가 그 뒤로 이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막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야. 막 하드디스크 용량이 막 512 뭐 기가바이트가 나오더니 어느덧 딱 정신 차려서 보니까 1000기가바이트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1000기가바이트.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르쳐 그냥 깔끔하게 그냥 1TB. 이 T가 뭘까? T? 글쎄. 이 기가보다 더 큰 단위로서 테라라고 하는 녀석이 또 생긴 거야. 그리고 오빠가 이제 예전에는 그 IT 회사에서 그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단순히 뭐 1, 2테라바이트가 아니라 뭐 1, 2 PB라는 단어도 쓰더라고. 이게 뭔가 나가 당시에 몰라서 알아보니까 페타라고 하는 거야. 페타바이트. 이렇게 그 단위가,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커지면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위 앞에 붙는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전기도 그래. 전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서
잘 봐봐. 음. 10의 3승, 10의 6승, 육승. 10의 9승. 이렇게. 그리고 10의 12승.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오빠가 말한 게 다 있잖아.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오빠가 이걸 다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체킹한 것들은 우리 자기가 좀 외워두면은 앞으로 전기 공부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 여기 페타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테라까지는 좀 알아두면 좋아. 이 테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뭐 전기 발전량, 뭐 발전 설비 용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전력 그런 걸 다룰 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테라까지는 좀 많이 쓴다 볼 수 있고, 그보다도 이제 이 소수점 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전기가 굉장히 작은 어떤 그 물질, 전하 같은 게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단위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소수점 쪽에 해당하는 단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위가 이렇게 표기된 경우가 있어. 1하고 N, M. 이러면은 뭐라고 읽어야 될까? 대입을 해보면 1, N이 나노, M이 메가. 아니지. 같이 마이너스니까 밀리. 밀리? 어. 아니지. 미터? 자, 일단은 이 SI 접두어는 함께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M이라는 것이 기본 단위인 미터의 개념인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붙는 거라 그랬잖아. 접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붙는 N이 나노를 말해. 1 나노미터. 그치. 1 나노미터로 해야 돼서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 밀리와 나노를 같이 써서 나노밀리미터 이렇게 하면은 틀린 말이 돼. 그렇게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뭐고 그래서 이 나노라는 거는 여기서 봤다시피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거든. 그래서 뭐 우리 뭐 반도체 공장 같은데 뭐 나노 펩사이드 뭐 이런 표현 쓰고 또 뭐 의학 기술 같은 거에서 뭐 나노 뭐 어쩌저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작은 소립자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용했다.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가도 반도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청정구역이다. 그게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뭐 나노 공정을 갖췄다. 맞아. 그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SI 접두어 같은 경우 우리가 알아두면은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번에는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둘게. 그리스 문자는 뭐 그리스에서 쓰는 문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어 알파벳과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조금씩 다른 게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문자들이 나오다 보면은 솔직히 처음 접하면은 멘붕이란 걸 겪을 수 있어. 뭐 대뜸 자기야 뭐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를 읽어보라 그래. 뭐 읽어봐. 모르겠어.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 문자에다가 이렇게 아래첨자를 붙인 건데 이걸 그리스 문자로 뮤라 그래. 뮤. 뮤인데 소문자야. 바로 이거잖아. 그러니까 뮤 제로 뮤 알 이런 식으로 읽어줄 줄 알면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것 말고도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알을 필요가 있어. 대표적인 게 우리 잘 봐봐. 이거 어디서 오메가. 봤어? 그치. 저항, 오메가. 알. 저항의 단위로 읽을 때는 옴이라 그랬잖아. 맞아. 근데 본래 이름은 오메가야.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나? 이거 고양이 코 모양. 이건 뭐야? 고양이 코 모양이 뭐더라? 예전에 오빠가 가르쳐 줬는데 몸? 몸? 몸은 없어. 단위 중에.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오메가인데 소문자야. 이거는 오빠가 그때 있잖아. 각주파수. 맞아. 그치? 맞아. 그래서 파이알 제곱 F. 아니 E파이 F라고 했었던 것 같아. E파이라는 게 360도, F는 주파수. 기억나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그 그리스어가 나오면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몇 가지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이 알파 뭐 이런 거 베타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해서 알겠지만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 이게 이제 전기에서는 나중에 결선할 때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어. 델타 결선에서도 쓰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수식에서 붙는 경우에는 변화분을 말해. 변화분. 이게 이제 미분이나 할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변화하나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전기 그 용어로서는 델타 결선을 말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세타 같은 경우는 각도로 많이 나와. 각도.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고. 뭐 또 뭐 모르는 거 있어? 다 몰라? 이제 몰라?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로라는 거는 얼마 전에 오빠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이 구자를 거꾸로 뒤엎은 모양. 로 앞에 고유저항? 그치. 고유저항을 얘기했고, 그 아래 바로 있는 얘는 도전율을 얘기할 때 시그마. 그치?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야. 원주율을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읽어? 파이 3.14. 그치. 파이 3.14잖아. 근데 그리스어로 파이가 두 개가 있어. 여기서도 파이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한 원주율 3.14 이것도 파이야. 둘 다 파이라고 읽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발음으로서는 둘 다 파이긴 하지만은, 이제 원래 이걸 영어로 쓰다 보면은 원주율에서는 파이, PI가 되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걸 PHI라서 굳이 좀 얘기를 하면 파이. 뭐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이제 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게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어로 공부하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거야. 그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자기야, 전류라는 것을 오빠가 예전에 어떻게 가르쳐줬지? 전류? 저번에 전기가 흐른다고 했을 때 틀려가지고 전하가 흐르는 거라고 했나? 전하의 흐름이라고 오빠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자, 그러면 전하가 뭐야? 전하? 전하는 전기의 양? 전기의 양? 전기의 양이 아니라 조선시대 왕을 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 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꽃갈콘. 꽃갈콘 좋아하지? 자, 그래. 꽃갈콘이 있고, 절구통을 우리 저기 싱크대 안에 있잖아. 이렇게 생겨갖고, 절구통인데 안에다 꽃갈콘을 막 부어 넣어. 이제 꽃갈콘이 찼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방망이 같이 생긴 절구로 이렇게 쿵쿵쿵쿵쿵쿵 찍어. 그러면은 과자가 부스러지면서 가루가 남겠지? 굉장히 그래서 잘게 잘라갖고, 그 가루가 된 것을 콕 찍어서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날까? 꽃갈콘이지? 그치? 그렇게 이제 계속 찍었는데 가루가 됐어. 정말 작은 입자가 됐는데도 그 꽃갈콘 고유의 특성을 가진, 꽃갈콘 맛을 가진 상태 중에 가장 작은 걸 가리켜 분자라 그래. 분자. 분자라는 것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작은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실제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 분자도 계속 우리가 뭔가 이거 찍어다 보면은 더 작아지겠지. 근데 이렇게 작다 보면은 그 꽃갈콘 특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꽃갈콘이 아닌 것 같아. 꽃갈콘이라고는 이렇게 으깨놨지만은 그렇게 더 이상 성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 원자라 그래.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큰 상태.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성질을 잃어버린. 근데 이 옆에 이제 오빠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원자가 이렇게 생겼어. 자, 원자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쪽에 플러스로 되는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 중성자라고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 중성자도 있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 원자핵이라 그래. 이 핵이라는 거는 사실 지구에서도 적용된 게 우리 지구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가장 겉에 있는 게 뭐 지각 그리고 그걸 파고 들어가면은 뭐 멘틀 해갖고 외핵, 내핵 막 그런 거 기억나 혹시? 기억나. 그치.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운데 즉 핵심이 되는 걸 가르쳐 원자핵이라고 그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원자핵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전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양성자와 반대되는
음성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은 보통 이제 음전하라는 말을 써. 근데 이 전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꽃갈콘을 계속 으깨다 보면은 원자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이미 꽃갈콘에 대한 성질은 없는데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음전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양성자 역시 양전하가 돼가지고 이 두 가지 음전하와 양전하, 이 녀석을 가르쳐 우리가 전하라 그래. 그래?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이 원자의 대전이라는 건데, 대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4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4개 있어.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동일하게 있어서 중성 상태인 거야. 플러스가 많지도 않고 마이너스가 많지도 않고. 근데 무슨 열 아니면 마찰 같은 걸로 인해서 이 원자가 한 대 빵 맞았어. 딱 맞다 보니까 요 녀석이 그러니까 그 음전화 한 녀석이 밖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 충격에 뿅 날아간 거. 이렇게 날아간 녀석을 가리켜. 원래 이게 음전화가 전자라 그랬었잖아, 오빠가. 자유전자라 그래. 자유롭게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어요. 한 대 때렸으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냥 흉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 그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 양의 대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대를 빵 맞고 나니까 이 음의 전화가 더 많으니까 이때는 음의 대전 상태.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아서 기분 나쁘다 해서 나가버려갖고 다시 플러스가 많은 상태가 양의 대전 상태인데, 즉 이 대전이라는 것은 그 전기적으로 어떤 그 마찰이나 열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이 중성자 상태가 깨지는 상태를 말하고, 그 상태에 있는 물질을 대전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진 않겠지만은, 자기가 겨울철에 이제 스웨터를 딱 입을 때 기분 나쁜 경험 있어? 정전기. 그치? 빠질치직하고 정전기가 느끼고 소리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따끔거리기도 해. 맞아. 그치? 그 정전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슷한 거야. 원래 이렇게 자기가 입기 전에는 이렇게 중성 상태였는데, 이제 옷을 입는 과정에서 그 옷의 어떤 그 외부 소재 같은 게 속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전하가 묻어 있었던 거야. 묻어 있었는데 입는 순간 그 마찰로 인해서 이 대전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이 음의 전하, 즉 자유전자가 나가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기분 나빴던 그것이 바로 정전기라고 하는 것인 거야.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 정전기라는 거는 기분이 나쁜 뿐만 아니라 아주 어두컴컴한 데에서 유심히 보면 정전기 때문에 불꽃이 다다닥 나기도 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전기라는 게 감전이 되면 위험한데, 정전기로 인해 감전이 돼서 막 기분은 나빠도 뭐 사람이 죽거나 쓰러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게 전기입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정전기 자체를 전압을 재보면은 뭐 몇만 볼트가 되기도 하고 엄청 높아. 전압은 높은데, 대신 이 전기적 성질을 가진 게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 거의 뭐 기분이 좀 나쁘다 이 정도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의 목숨을 위험할 정도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전기는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기전력을 이용해서 전압을 유지를 하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전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 몸에 닿으면은 전류 자체가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좀 안 좋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싸워갖고 이 친구가 한 대 얘를 빵 때려도 얘 기분 나빴잖아. 아이씨 왜? 그랬는데 이 상태로 끝나는 상태가 정전기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는 얘가 얘를 때리는데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려. 예를 들면은 뭐 교류 같은 경우 우리가 60Hz라니까 1초에 막 60번씩 바바바바바, 얘가 어떻게 뭐 감당도 못하게 계속 바바바바바 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거의 뭐 초토화 되겠지. 그러니까 한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라는 거는 동전기라고도 해. 이게 움직일 동. 그래서 자동차 할 때 동 같은 거 있잖아. 동의의 동의가 아니지? 어쨌든 계속 이렇게 때리는 것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목숨한테도 위험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쁘다 수준이 아닌 거고 반면에 이 정전기의 정 같은 경우는 조용할 정을 써. 어디에 쓰일까? 정숙. 그렇지. 도서관 같은 데서 조용히 하라 때 정숙 그리고 뭐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마을 뭐 그럴 때 그런 정.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이 중성 상태인 걸 가리켜 이렇게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기 전인데 그때 충격, 마찰이나 열을 받게 되면은 이 자유전자가 나가면서 전기적 성질을 탁 느끼는 것이 바로 정전기고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람한테 닿으면 좋지가 않고 이래. 여튼 이게 이제 전하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전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 음전하가 전자랑 같고 뭐 그것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치 대전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하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나가게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이 전하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기본 전하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다? 그러니까 나오는 수치가 1.0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 거야. 이걸 가리켜 달리 말하면은 그 어느 정도 전자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어떤 단위로 묶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역수로 취해봤어. 그러니까 나오는 개수가 0.6242 곱하기 10의 19승이 나오더라. 근데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쓰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자기가 처음에 공부한 게 그 SI 접두어였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6242 하고 10에 18승 아까 말했잖아. 3, 6, 9, 12 이렇게 3의 배수로 올라간다고. 여기가 18승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에 1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거든. 이때 SI 접두어는 2를 써. 이걸 가르쳐 이제 엑사라고 하고 있고 굳이 우리말로 따지면은 백경.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봐도 뭐 일십 백천만 뭐 백만 천만 하고 억, 조, 해 그 다음에 경이거든. 굉장히 큰 숫자인 거야. 이 정도의 전자가 모였을 때를 하나의 단위로 보자. 왜냐 기본 전하량을 갖고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파악하니까 이 정도에 모인다 하는 것이 바로 1하고 새로운 단위가 나와. C라고 하는 거. 이 C라는 단위는 이제 쿨롱이라 그래. 쿨롱. 쿨롱 할 때 쿨롱. 그런데 이 단위가 나왔다는 것도 이제 같이 따라붙는 전하량의 기호가 있겠지. 이 기호는 바로 Q가 돼. 전하량의 단위는. 그래서 전하량의 기호. 이거는 단위.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쿨롱의 법칙 같은 게 나오니까 미리 좀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전하가 흘러가는데 언제는 많이 흘러갈 수도 있고 언제는 적게 흘러갈 수가 있어. 야,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봐봐. 우리가 이제 그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10대의 차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1분 동안 한 대의 차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어. 이렇게 차들이 어느 고속도로가 더 차가 많이 지나간가? 차가 더 많이 지나간다. 1분에 한 대. 왜? 아닌가? 편하게 생각해봐. 1시간에 10대 가는 고속도로와 3,600개. 1분에 한 대 지나가는
아, 여기겠다. 단위를 통일해주면은, 응. 1시간에 10대가 더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거는 정확하게 말해서는 알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왜? 1분에 한 대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응. 다시 말하면은 1시간이면 60을 곱해주잖아. 그러면은 1시간에 60대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또 거꾸로 1시간에 10대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1분에 한 대만 지나가고 더 이상 차들이 안 지나가. 그렇게는 또 이 고속도로가 많이 지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공학에서는 단위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시간에 이렇게 가장 이 표준된 단위는 초 단위를 써.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자. 시간의 표준이야. 시간도 아니고 분도 아닌 초.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길이에서는 m, 미터, 그치? 그리고 무게에서는 그람. 그러니까 질량, 무게 이런 거에서는 그램, 이런 것이 기본인데 이걸 가르쳐 뭐 이제 또 뭐 NKS 단위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은 항상 뭔가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거 초다. Q를 시간, 여기서는 초를 말해. 이걸로 나눈 것을 가르쳐 I, 뭘까요? I는 전류. 그치, 전류지. 바로 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 T 시간은 초, 그리고 Q 이거는 쿨롱. 그래서 단위 시간에 있는 전하량, 이런 얘기를 바로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오빠가 전하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내린 정의고, 보다 이제 정기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단위 시간 동안에 있는 전하량이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간 같은 경우는 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알다시피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라면은 1분에 60초니까 거기에 적시적설하게 이렇게 자기가 계산을 해서 초를 1초 단위로 바꿔줘야지. 여기에서 하나만 더 알려줄게. 그래. 뭐든지 어떤 이 전기책 같은 데서 단위 시간 뭐 이러면서 단위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단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1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이제 단위 원이라고 이렇게 했다. 단위 원? 또 단위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이 1인 거야. 이거 문제에서 안 주어줄 수도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단위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 근데 반지름이 따로 없으면 반지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했는데 단위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을 말해. 1 곱하기 1 곱하기 3.14니까 이 원의 넓이는 3.14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1m가 되니까 3.14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면적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위라는 게 붙으면 무조건 1이라는 게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전류를 이야기할 때도 전하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다. 그러니까 즉 그래. 1초로 나눈 거다. 그렇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단위가 바로 전류, 암페어가 된다. 즉 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 것도 이게 바로 30암페어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전기로서 알아두면 좋겠는 얘기인데 이제 1암페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숫자 같잖아. 1암페어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고 사람이 1암페어의 전류라도 3초 정도 이렇게 감전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큰 전류야. 그러니까 수치가 작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냥 알아만 두면 돼. 어쨌든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류라는 것은 또 아까 고속도로를 예로 들었지만은 고속도로가 이제 똑같은 양의 뭐 1분에 뭐 한 30대의 차가 간다.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근데 어디는 막 경부고속도로 같이 왕복 12차선 도로가 넓어. 그리고 어디는 뭐 지방의 국도 같이 뭐 국도도 아니다 지방도 2차선 도로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1분에 30대를 간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가기가 쉽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넓은 데가 차들이 가기가 좋을까? 좁은 데가 가기가 좋을까?
넓은데. 그치. 넓은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빨리 갈 수 있고, 막 좀 앞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더 많은 차를 보낼 수 있잖아. 똑같아. 전선도 더 굵은 것, 즉 이게 더 넓은 걸수록 더 많은 양의 전류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좁잖아. 그럼 전류를 많이 보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없어? 그러면은 전류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이해했어? 응. 그래. 아, 꽃갈콘 얘기해서 이제 꽃갈콘 먹고 싶다. 일단은 오늘 과외는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한번 하고 꽃갈콘 먹자. 그래. 자, 다음 과외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기야, 근데 꽃갈콘 어딨어? 밑에. 먹자.